날짜 경향신문 1문 캡처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함께 좀 화면 띄워주시면 내란째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이라는 제목 아래 이 당의 의원들 이름, 사진, 지역구를 경향신문에서 포기를 일면에 했습니다. 헌법 파괴 대통령의 헌법 절차에 따른 직박탈이 헌법 준수 선언서를 한 105명의 방탄 행위로 무산된 날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겨레도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이라는 제목 아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얼굴과 이름을 게재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진이 사라졌는데요. 두 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사진 거기서 내리면은 뭐 못 찾나요? 예, 홈페이지 아니더라도 검색하면은 뭐 다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 홈페이지에도 얼굴이 있을 테고 뭐 한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부끄러운 줄은 아는가 보구나. 이게 지금 잘못된 일인 줄은 아는가 보구나. 아니면 모르는데 하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 무슨 문자 뭐 10,000통 뭐 10만 통 받았다 그래서 도저히 켜놓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의원들 얘기도 나오잖아요. 민심 무서운 줄은 모르는구나. 이제 다 같이 저렇게 그러니까 집단 사고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룹 싱킹. 그게 이제 그 그룹 내에서의 어떤 그 특정 이제 잘못된 이제 판단을 내리는 이런 경향성을 집단 사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못된 집단 사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요.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금방 뭐 국민의힘이 뭐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윤석열은 금방 끌어내려질 겁니다. 예.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거나 지명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사치스럽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권 전체가 심각한 오판과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좀 뭐 시간을 끌면 국민들의 화가 잦아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날 구멍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봐라. 우리가 5년 만에 정권도 찾아오고 지방선거도 이기지 않았냐.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의 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군인이 총을 들고 민의의 정당, 국회를 난입을 했어요.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래도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래도 국민들의 화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졌을 텐데 이제 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생명력은 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표결 불참으로 탄핵소추안 무력화시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정부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오전에 공동담화 발표했습니다. 발언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소가 정부 청사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하우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가 안 나왔어요.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고 기자들 질문조차 받지를 않았습니다. 담화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대표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저러한 담화문을 본인이 썼고 저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지만 어느 누구도 헌법적으로도 한동훈 대표에게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이렇게 우리가 뭐 부여했다? 그런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임기를 포함하여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대통령이 일임했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못 믿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인데 이러한 약속을 어떻게 믿으며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국무총리가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권한을 누가 줬냐고요. 헌법과 법률에 없는 권한 남용이에요. 이것은 한동훈 대표도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무마하고 수습하고 시간 끌려고 한 거 아니야.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줬어? 어느 헌법과 법률에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줬어? 라고 하면은 대답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큰 위험,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 평가는 뭐 뒤에 좀 할 텐데 어쨌든 한동훈 끝났다, 제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한 반년 전에 윤한 공멸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네. 윤한 같이 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우픈 현실인데 일단 한동훈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이제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선에 나가야 되는데 이재명이 구속돼야지만,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를테면은 선거를 못 나오면은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최대한 시간 지연 전략을 지금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건데, 그냥 이번에는 누가 나와도 안 돼요. 그냥 누가 반란 내란 정당을 찍어줘. 게다가 그거를 빨리 손절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시간을 끌수면 끌수록 이거는 이제 상장 폐지되거든요.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다. 이번 대선이 아니라 다음 대선을 차라리 생각을 하면은 뭔가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완전 잘못 판단한 거고, 한동훈은 좀 못 믿겠습니다. 3일 개헌 선포한 직후에는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고 했고요. 다음날 말이 바뀌었어요.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거 5일 최고위원회 또 그 얘기 했거든요. 6일에 또 바뀌었어요.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7일 오전에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또 불가능하다고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총리, 오후 들어서 총리 만나더니 총리와 당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권력을 지금 뭐 자기한테 이양을 했다. 대통령 담화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지금 이 원칙을 이 한동훈 사람 믿을 수가 있나요, 지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최악의 지금 판단을 했다.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재기 안 될 것 같고 먼저 쫓겨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친윤들이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지금 내부에서 권력 투쟁하려고 하고 있는데 친한계도 다 떠났어요. 지금 친한계도 몇 명이 이미 대통령한테 거의 충성 맹세를 했다. 엄청나게 지금 용산에서 전화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참모들이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망했다, 내가 보기엔 진짜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는 그런 국정운영 방안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정운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다. 한 대표의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공동담화문을 서로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헌법과 법률에 없는 월권 행위를 한 거라니까요.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잖아요. 법을 굉장히 중시하고 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 분들인데 명백한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잠시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민들이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그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윤석열 씨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것일까요?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니 내란죄만큼은 피하게 해달라.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 있기라도 한 겁니까?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지금 뭐 한시 집권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생방송 중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 평생 헌법 연구한 사람으로 정말 화가 난다. 헌법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법적으로 대통령이 있는데 누가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사적 담화일 뿐이다. 사적 대화일 뿐이지 이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이 분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한동훈 대표가 한 메시지와 행동과 결정에 맞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저런 생각과 판단을 한 것은 한동훈 대표도 지금 어떠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한동훈 대표의 담화문을 누가 썼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누가 썼을까 막 궁금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제가 체크한 한에서는 어떠한 참모들과 저 담화문을 가지고 상의를 했거나 논의를 한 흔적이 안 보여요. 본인 혼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비상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자기 생각과 판단,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것을 넘어선 행위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한동훈 대표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장성철 소장님이 그렇게 반신욕하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신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비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판단하지 말라. 그럼요. 그러니까 측근들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친한들 중에서도 상당수 지금 친윤 쪽으로 거의 돌아서 뭐 친한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몰아내겠다고 최고위원회부터 이제 막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조만간 그러니까 누구도 못 믿으니까 지금 한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장성철 소장님 같은 합리적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큰일이다. 이거 아니 뭐 큰일 제가 뭐 한동훈 솔직히 염려도 안 해요. 이건 제가 계속 얘기해요.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다.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남 얘기 안 듣고 이게 뭔가 이 좋은 기회를 자기가 정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뭐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됨으로써 오늘 좀 경제가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뭐 탄핵이 됐든 일정에 나오면요. 어쨌든 이게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다 투매예요. 투매 지금 환율 지금 폭등하고 지금 완전 주식시장 다 무너지고 이렇게 지금 윤석열, 김건희와 더해서 지금 한동훈까지 이렇게 나라 경제를 망쳐도 되는 겁니까? 정말 무책임하다. 끝났다 내가 보기엔. 헌법과 법률에 있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하야도 없고요. 직무정지도 그냥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인사권을 행사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뭐 어제 오후에 어제 오전에 직무 배제 뭐 국정관이 안 할 거다 그랬는데 오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면직해서 인사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법적 근거가 그렇게 되니까 국방부로서는 현재 군통수권 누구한테 있냐라고 공식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법적으로는 군통수권은 그렇죠. 대통령께 있다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한 거죠. 국방부가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말로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참 이상한 취급을 당하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모르겠습니다. 인사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면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충암파만 골라서 제가 한 거잖아요. 면직을. 그러니까요.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2명만 지금 한 거고 지금 국정원 1차장도 임명했잖아요. 새로. 맞아요. 그것도 지금 국정원에서도 내부 권력투쟁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조태용하고 홍장원하고 원래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홍장원이 국정원장 위반이라고 또 해가지고 검찰에서 또 입건하고 지금 뭐 소환조사하겠다고 지금 입건을 아니고 소환조사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거인멸 쪽으로 지금 다가고 있다. 민주당에서 방금 그래서 성명 냈는데 내란숙의 윤석열과 공범 한동훈 한덕수 검찰 압작 2차 내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증거 인멸할 시간만 지금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사실은 끝났다라는 걸 본인이 모를까요?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벌어서 증거 인멸하려고 지금 다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동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통치권을 그래서 누가 행사하느냐 이걸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권영세 의원 오늘 한 대표가 여당을 향한 공격에 일부 동조하는 상황이라면서 한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부분은 교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네가라고 표현하면서 한 대표를 향해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냐?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내려오라고 했고 친윤계에서도 뭐 대통령 놀이다. 한 대표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세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나 친윤계들은 원래 이제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것을 빌미 삼아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건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저는 이분들의 이 권영세, 홍준표 친윤들 비판을 많이 했지만 이 논리와 관련해서는 비판할 대목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거를 본인 스스로 자초한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과 판단력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당 대표로서 망했다? 위험하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 정지 당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민심과 당심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 아니, 뭐 정치적으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한동훈 대표 쫓겨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당에서 어떤 식으로는 최고위원회의 제가 보기에는 무너뜨릴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친한계로 분류된 최고위원들도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찬성을 하면은 이거 최고위원회 지도체제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 방식이 지금 조만간 가동될 것 같다. 이미 플랜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미 포섭이 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선수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 한동훈은 진짜 악수에 악수를 여러 번 두고 말 바꿨는데 마지막 제가 보기에는 돌파를 하려면요. 어차피 본인도 공직생활 많이 하고 높은 자리까지 갔고 뭐 정치에 미련 없다라고 옛날에 그 말을 믿지는 않지만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마지막은 뭐냐면은 대통령 탄핵에 나는 찬성한다라고 결국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몇몇이라도 데리고 그렇게 하고 당대표직은 본인이 사퇴하고 그냥 나는 그 대신에 이거 책임지고 당에서 반대하지만 이거 책임지고 난 사퇴하겠다라고 해서 차라리 중앙정치에서 조금 잠깐 멀어져 있는 게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그나마 제기할 수 있는 신뢰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오늘 오전에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앞으로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추진과 표결이 계속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고 한동훈 대표는 별다른 의견 개진 없이 침묵을 지켰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정치를 한 지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엄혹한 엄중한 이런 상황을 본인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주변에 조금 경륜이 있고 정치력이 있는 뭐 그런 정치인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자리를 지켜야 그래도 국민의힘이 친윤에게 장악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말도 안 되게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한동훈의 당대표직 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는데 그게 이제 사퇴 수습이나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찬성하고 당대표 그만두고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그렇게 좀 이 상황에서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기 퇴진의 조기가 언제냐는 놓고도 말이 좀 많았었는데 MBC 같은 경우는 한 대표가 6개월 내에 하야 요구한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6개월 내 자진하야 얘기가 이제 당 내에서 뭐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서 조기 퇴진에 최소 1년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MBC가 이제 단독이라고 해서 어제 한 7시 때에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7시 반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반나절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뭐 이거를 어떤 식의 좀 무게감을 가지고 6개월 이내라고 한 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6개월이 그냥 그겁니다. 이재명 대법원 선고 나오기 기다리겠다.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최대한 이제 한 뭐 내년 5월 6월에 뭐 나오면은 그때쯤까지 이제 버텨보겠다라는 건데 안 된다고요. 어차피 안 돼. 이재명이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다른 사람이 나오면 이길 수 있나요? 이 상황에서? 당이 지금 내란 공범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이런 판타지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재명이 나오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가장 많고 본인들이 맨날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망상을 꾸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윤상현 의원이 주목해야 돼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지금 계속 언론에 다른 사람들은 당에서만 얘기를 하지 직접적으로 언론에 나오거나 바깥에 기자들한테 얘기 안 하거든요. 윤상현이 모든 얘기를 지금 나오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의총에서도 김건희 특검법도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라는 것도 윤상현이 직접 기자들한테 얘기한다든지. 근데 지금 윤상현이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윤석열의 마음이다. 지금 차기 대선 출마 꿈까지 꾼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윤상현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 1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임기다치 어떤 식으로든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불가능하고 한동훈은 이미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 윤상현 의원이 이제 방금 전에 의총장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탄핵 표결을 들어가야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탄핵 표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냐. 체제 수호해야 된다는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세 가지 질문에 공통된 답변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12가지 혐의를 갖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그거 문제가 아니냐. 억울하다. 이재명 대표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다. 이재명은 12개 혐의 갖고 왜 당당히 행동을 하냐. 이런 식의 얘기예요. 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과 나라와 뭐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경제, 엄혹한 경제 상황 이런 거를 그냥 본인들이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문제 삼고 해결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제 주어가 이재명인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대통령 돼서 스스로 혐의 없애고 사면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 의원이 이번 탄핵 반대로 지역구에서 비판받고 있는 이제 같은 당의 김재섭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 한 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발언 영상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했어. 나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소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너 봐라. 내가, 무소속 개번 2000 한번 봐라. 16년 2000면 계속 무소속가도 살아온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걸 수 있다.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의 지역구를 가진 윤상현 의원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때랑 일단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은 박근혜에 대한 동정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보수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뭐 잘못은 했지만은 그런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이제 윤상현이 저런 건데 이거는 차원이 돼요. 내란을 쿠데타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이거를 찬성을 한다? 저렇게 아니한 인식을 가졌는지 모르겠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은 뭐 앞으로 무슨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발언 때문에 지역 국민들 지금 빡쳤다고 지금 열받았다고 지금 막 기사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끝났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가장 먼저 저렇게 본인이 저렇게 하면서 본인의 관에다가 본인이 직접 관뚜껑에 못질을 한 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죠. 그때랑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한 후배 정치인을 완전히 사지로 몰아넣었잖아요. 윤상현 의원 지역구는 인천의 강남 같은 지역구니까 팥이 좋으니까 본인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김재섭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봉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의힘 보수파가 이기기 정말 어려운데요. 불가능한 일을 김재섭 의원이 했거든요.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가볍게 얘기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과 정말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괜찮다라고 얘기되었던 젊은 정치인의 뿌리를 뽑아버린 것이 아니냐. 참 윤상현 의원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김재섭 의원이 이제 뭐 유감을 표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을 내가 전달했을 뿐인데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김재섭 의원은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윤상현 의원 탓을 하지 말고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탄핵 반대면은 뭐 존중합니다. 욕을 할지언정 존중하는데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이번 탄핵 표결에 그러면 탄핵 찬성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저거는 다 잊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김재섭 의원 굉장히 좋아하고 친한데, 사실은 왜 김재섭 의원한테 저런 비난이 많이 가냐면은 본인이 평소 했던 어떤 뭐 발언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은 아예 좀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바뀔 가능성이 없다. 약한 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건데, 그만큼 추후에 본인의 행동에 따라서 또 이 보수 정당 내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진짜 판단 잘하길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윤상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침소봉대 왜곡된 것이다라고 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데, 저 워딩을 누가 침소봉대를 했지?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요, 그냥 무슨 해명을 하면 항상 저런 식이에요. 참.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 표결 불참한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혔다가 의원들이 재신임 결정했잖아요. 추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사퇴 의사가 확고하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사퇴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조금 전인 11시에 긴급 의원총회 열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추경 원내대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친윤 쪽에서는 자신들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냥 원내대표로 다시 선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본인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원내대표를 출마시켜서 당선시켜서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몇몇 분들이 지금 끼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근데 이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은 아마 원내대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친윤 쪽에서 좀 중진 의원급, 예전에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 했던 분들이라도 이 위중한 상황에서는 경륜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갖고 그분들이 좀 원내대표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나온 얘기로는 사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또 재신임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일 비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제일 비겁한 게, 추경호 네가 총대 메고 끝까지, 어차피 너 망했잖아. 너 끝났잖아. 네가 총대 메고 이거 탄핵 반대 방어 다 하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추경호는 지금 이제 뭐 고발당했잖아요, 이미. 네. 그리고 이미 이건 내란 동조죄로 지금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 지금 20억을 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수사받아야 되고요. 추경호는 거의 끝났다라고 좀 정치 생명 끝났다고 보는데, 추경호가 그걸 모를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손에 계속, 그러니까 완전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간 보는 겁니다. 그 중진들은 지금 내가 원내대표 돼가지고 뭐 이렇게 방탄하면은 나중에 너무 이제 이 기록에 남으니까 뒤에서 조종만 하고 추경호 네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결국은 누가 물기는 물 거예요. 이거를 떡밥을 또 물어가지고 할 텐데, 그게 뭐 윤상현이 될지 누군가 이제 선명하게 지금 이거를 하겠다라는 분이 나오기는 할 텐데, 진짜 다 비겁하다 진짜. 정말 정말 다 정치 그만두셔야 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보기에는. 저 원내대표가 단순히 이제 원내대표의 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로서의 지위와 위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만두게 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을 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직을 겸임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경우에는 친윤 중진 의원들이 저걸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어쨌든 지금 친윤이 나가면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원내대표나 당대표 최고위원을 경험해왔던 분들도 이번에 좀 욕심을 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윤상현, 권영세 뭐 이런 분들이 조금 욕심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민심에서 뒷받침을 안 해주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탄핵하라고 그랬는데 뭐 하는 거야? 통치하는 거야? 지금 한동훈 대표 뭐야? 지금 지지율이 점점 차기 지도자 지지율이 그렇게 좀 하방 추세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는 완전히 버림받았고요. 최근에도 방송에서는 그 정확한 워딩을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각계 요로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을 많이 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상당히 격한 발언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극소수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정치를 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 당대표 할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지금 대표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으로 한동훈 당신 그만둬라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뭐, 예, 끝났어요. 한동훈 끝났습니다. 예.